자, 안녕하세요. 암호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학의 분류는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서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터미널로지를 이제 계속 이제 내재화시키고 체화시키니까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같은 크립토그래피에는 그 시메트릭 크립토그래피 또는 이제 사이퍼스라고도 얘기하는데 대칭 암호하고 이제 비대칭 암호 또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퍼블릭 키, 퍼블릭 키, 공개 키 암호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한 페이지로 그 암호학의 어떤 역사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그게 있는데 이 스테가노그래피는 암호화했다라기는 보다도 그 숨긴 겁니다. 어떤 숨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어, 보이지 않게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시킨 건 아니다. 스파르타봉은 이제 치환 방식을 써서 퍼뮤테이션의 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써서 이제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시저 암호 이게 이제 자리 바꿈 또는 대체의 substitution의 의미인데 이게 바로 이제 단일 문자 치환 그 암호입니다. 여기서 퍼뮤테이션은 치환이 아니라 전치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이게 한글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요거는, substitution은 대체 또는 자리 바꿈이라고 하고요. permutation은 이게 교환한 거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합니다. 어, 뒤에 이제 한글 용어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치환의 어떤 그 단점이 있어서 이게 다중문자 치환 암호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제 비젠나르하고 애니그마라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애니그마에서 이 앨런 튜링이라는 그 과학자가 그 튜링 머신을 이제 만들어서 이 독일 제2차 세계 대전이죠.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그 뭐라 그러나요? 군대 명령을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 이 애니그마라는 그 장비를 써서 암호화시켜서 이걸 보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암호화한 거를 복화를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때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이 앨런 튜링이 콜로서스라는 그 고전적인 어떤 그 컴퓨터를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자동화에 의해서 이거를 이제 복화를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고전 암호하고 현대 암호의 구분점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이 장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하느냐, 복호화를 하느냐부터 이제 분기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콜로서스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지 않아서 이제 고전 암호라고 하고 이 컴퓨팅 파워가 등장하고 그 이후로는 전부 모든 알고리즘은 컴퓨팅 파워에 의해서 암호화시키고 복호화를 시킵니다. 그걸 바로 이제 현대 암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스 알고리즘부터 이제 현대 암호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모든 거는 다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암호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워낙 이 키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예, 키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숫자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현대 암호화에 들어서면서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제 데스라는 그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의 데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해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데스도 AS로 이제
거의 73년도에 데스가 공모돼서 77년도에 데스가 이제 리스트 표준이 됐는데 이게 이제 데스는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제 NSA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데스를 이용을 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서 이제 AES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가 표준화돼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거의 몇 년이 지났어요? 23년 후에 새로운 그 대칭키 암호인 그 AES가 이제 탄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그러니까 빗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죠. 그 RSA는 1978년도에 이제 나오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현대 암호를 보면은 지금이 2020년 되니까 한 30년? 아니요, 30년 아니죠. 50년이죠. 예, 50년 정도의 그 학문으로서 이제 발전을 이제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전 암호와 현대 암호는 컴퓨팅 파워, 이 앨런 튜링이 튜링 머신이라는 거를 만들기 전과 후로 이제 나눠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대 암호는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를 시키고 복호화를 시킨다. 그렇게 이제 고전 암호하고 현대 암호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 16주 동안 현대 암호에 대해서 이 스토리도 생각을 하면서 이 각각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하고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해싱, 전자, 결제 이런 것들의 동작 원리를 이제 하나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암호는 여기 보시면은 BC 480년이네요. 기원전 480년에 이제 뭐 여기 뭐 쭉 뭐 역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게 뭐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나무판에 조각을 하여 저거를 밀랍으로 발라갖고 어떤 침략 계획 소식을 숨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가노그래피는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정보 자체를 숨기는 겁니다. 예. 어떤 다른 글자화를 시켜서 뭐 암호화를 시켜서 보낸다기보다는 스테가노그래피는 이게 안 보이게 숨겨서 이제 보내는 거고요. 크립토그래피는 정보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감추는 거죠. 예, 요거에 이제 차이점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퍼미테이션 이제 한글이 나오나요? 이게 이제 전치법인데, 전치법이고, 여기 이제 자리 바꿈이네요. 아까 제가, substitution, 예, substitution과 이 permutation, 이게 한글로 이게 하기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permutation은 전치법이라고 하고 이게 자리바꿈. 의미를 알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substitution은 어떻게 보면 대체시키는 거죠. 이게 대체. 자, 이 전치법은요. 요걸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BC 기원전 400년 전에 이 스파르타 그 군대에서 사용하던 그 암호화 방식인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퍼미테이션 그 기법을 써서 보냈는데 요 봉이 있죠. 요 봉의 어떤 지름이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 키가 되는 거고 이 종이를 봉에 두르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에 이제 비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굵기가 작으면은 정확하게 이 굵기가 맞지 않으면은 이 정보를 정확히 읽지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이 굵기의 봉으로 이제 돌려야만이, 돌리는 거는 이제 아마 알고리즘이 되겠죠. 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릴 건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릴 건지, 그한 것들이 어떤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이 굵기가 바로 이제 키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특징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단어들이 위치가 바뀌는 거죠. 위치가 바뀌는 거지. 뭐 K가 여기 보이는 이 K라든지 E가 예를 들면 뭐 L로 바뀐다든지 이게 A로 바뀌는데 변환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substitution으로 대체되는 건 아닙니다. 이 글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요 K나 요 E가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원본의 정보의 집합과 그죠? 어, 오리지널 그러니까 정보의 집합과 암호문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이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집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본이죠. 원본의 예를 들면은 집합이 뭐 K, E, 뭐 I, 뭐 S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암호화된 그 정보의 집합도 순서는 바뀌었지만 이렇게 그 집합의 내용은 원소들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리바꿈,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나하고 permutation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터미널로지에서 permutation 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면 이 데스 알고리즘이 substitution하고 permutation을 해요. 그래서 이게 SPN 네트워크이냐, 파이스텔이냐,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S하고 P를 용어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는 트랜스포지션보다는 permutation, 요거 자리 바꿈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바로 원본의 문자의 집합과 암호문의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이 동일하다라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만 바꾸는 거죠. 자, 여기 substitution은 바로 이제 치환법 또는 이제 대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문자를 이제 대체시킨다라는 말로 딱 인식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글자를 다른 글자로 대체하여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거를 기원전 50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바로 이 substitution 방법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보시면 알파벳 26글자를 세자 또는 네자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해당되는 글자로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A라는 글자가 이렇게 X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러한 요게 be careful for assassinator가 이제 요렇게 이제 암호화된 건데, 그죠? 이렇게 이제 꼭 암호화된 거고 암호화된 게 이렇게 이제 복화시킨 건데 이 글자의 그 집합과 여기의 집합이 서로 어떻게 돼요?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다른 글자로 이제 치환이 됐기 때문에 그 집합이 이제 틀리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치환법과 그러니까 permutation하고 substitution의 그 차이점을 명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데스에서 이렇게 되는 게 그 파이스텔 구조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줄리어스 시즈는 단일 치환이에요. 단일. 모노 알파베틱 그 substitu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한 글자를 다른 하나의 글자로 이제 대체하는 그런 암호화 수행이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시저 암호화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평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평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가 어떻게 되죠? 오른쪽으로 3을 이제 시프트 오른쪽으로 이제 시프트 시키는 거니까 시프트를 뭐 네 문자를 시프트 시킬 건지 다섯 문자로 시프트 시킬 건지 세 문자로 시프트 될 건지 두 개로 시프트 할 건지 이게 키가 되는 거죠. 이 키가 여러 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구조이죠. 여기서 얘는 이제 키를 3으로 줘서 어, 오른쪽으로 세 개 이제 시프트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부터 Z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D부터 C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집합이
같으니까 이거 퍼뮤테이션 아니냐라고 이제 약간 어, 오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에 대한 집합하고 여기에 구성의 집합하고 사실 요거 집합하고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체 문자를 20문자에 대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요거를 보시면은 실제 이 평문을 암호화시켰을 때 요거에 대한 그 구성에 대한 그 집합과 여기의 집합군이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네, 그래서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퍼미테이션이 아니고 서브스티튜션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KAB 이게 뭐 이러한 평문이 이제 암호문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개 문자씩 K가 여기 보시면 K가 N으로 바뀌는 거죠. 세 개의 시프트 오른쪽으로. 만약에 네 개 시프트를 하면 N이 아니라 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호화되는 게 시저 암호화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단일 치환을 시킨 겁니다. 단일 치환. 아까 배웠죠? 여기 보면은 단일 치환. 자, 그 다음에 복화화 시킨 거는 어떻게 돼요? 옆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는 게 바로 그 복화화 알고리즘이 되겠고, 키는 동일하게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세 문자를 옆방향으로 이동시킨 게 바로 복화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D가 A 되고 H가 2로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복화화 되는 거죠. 다음 교시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